왜 옷을 열고 하니까. 자 볼게요. 제가 지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쪽 창문부터 이쪽 창문까지를 찍을 건데 소아 선생님이 중심이 된 상태로 찍고 싶어요. 노출을 소아 선생님 얼굴에 맞추고 싶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소아 선생님은 노출이 지금 있지만 뒤에는 지금 밝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만약에 소아 선생님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지금 얼굴 작잖아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보다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전체 노출을 쟀잖아요. 전체 노출을 쟀어요. 한 말고 흥분하면 안 돼. 말빨라지면 안 돼. 자, 전체 노출을 제가 쟀어요. 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둘이의 노출값이 F 5.6에 200%의 초가 적정이라고 얘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정이 지금 F 5.6에 200%의 초니까 내가 그냥 찍으면 되겠구나. 콕 찍었어요. 찍었을 때 결과물은 어때요? 결과물은 자, 이만큼을 다 찍을 건데 전 소아 선생님만 좀 찍고 싶어요. 근데 지금 빛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말해주는 적정 노출로 소아 선생님 초점 맞춰서 찍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소아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지금 뒤에서 빛이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아 선생님을 이렇게 놓고 찍게 될 경우에는 빛이 밝잖아요. 뒤에가요. 앞에 어둡잖아요. 그렇죠? 카메라가 말해준 적정으로 찍게 되면은 소아 선생님 몸 자체는 당연히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노출을 재주기 때문에 이 소아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평균값을 내주는 거예요. 평균값을 내주는 방법은 뭐냐면은 카메라가 보면은 섹터를 나눠요. 사실요. 섹터를 지가 알아서 나눠갖고 나눠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빛의 양을 말해요. 얘네가 원하는 빛의 양, 각자 원하는 빛의 양은 뭐냐면 빛의 18%를 반사하는 중간 회색을 만들어줘요. 중간 회색. 그게 뭐냐면은 카메라는요 사실은 컬러가 아니에요. 카메라 CCD라고 필름 그 CCD 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지 컬러가 아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지금 800만 화소 카메라, 선생님 카메라 화소 아시죠? 몇만 화소요? 안 되는데 고개 끄덕거리다요 지금. 선생님 몇만 화소요? D800이죠? 그럼 3200만 화소예요. 지금 나오는 게 제일 높은 겁니다. 자, 3200만 화소, 200만 화소고 선생님 카메라 보세요. 1600만일걸요? 600D요. 600개, 1600개. 1600만 화소예요. 각각 카메라마다 자기만의 화소수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1600만이다. 그러면은 카메라에 그 보시면 우리 착각하면서 보이는 녹색 변 있죠? 요게 점이 16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CCD가. 3200만이라고 하면은 32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점들이. CCD들이 그 발광 다이ode 소자가 있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원래 흑백이에요. 흑백인데 그 앞에 각각 한 장 한 장마다 필터가 붙어 있어요. 빛의 삼원색은 뭡니까? 빛의 삼원색. 영세상님? 빛의 삼원색이요. 떠들 때마다 질문할게요. 빛의 삼원색. 네. 자, 빛의 삼원색은 그렇죠. 레드, 그린, 블루예요. 이게 빛은 지금 파장이 레드, 그린, 블루로 나오게 되는데 요 각각의 이 CCD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요. 한 세트로. 왜 녹색이 두 개냐면요. 사람이 색깔을 구분할 때요. 녹색을 정말 민감하게 구분한대요. 그래서 녹색이 두 개가 들어가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한 세트로 있고 RGBG가 한 세트예요. 이 하나가 이 네 개의 그 구슬이 빛 받아들이는 구슬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이 네 개를 하나는 빨간색으로 받아 필터가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는 녹색이니까 녹색만 받아들이고, 파란색은 파란색만 받아들이겠죠. 요 네 가지 색을 합쳐요. 합쳐서 지가 도관 작업을 해갖고 하나의 픽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선생님들 만약에 800만 화소 안 보이시죠?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갖고 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몇만 화소냐면은 나중에 상황을 갖고 거죠? 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표정도 쓰세요. 자,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근데 이 섹터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섹터를 구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그 필터를 배제하고 흑백 상태로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흑백 상태로 빛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흑백으로 받아들이면 무슨 색이 돼요? 검은색이죠? 그쵸? 제 얼굴은 흑색이 되겠죠? 얘는요? 검정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각각 그 섹터마다 평균값을 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검은색이 지금 검은색이 100%였어요? 자, 이 검은색이 F5.6에 200분의 1초로 찍을 거예요. 찍을 건데 이 검은색이 중간 회색 완벽히 흰색부터 완벽히 검은색까지 있을 때 이 중간 회색이 되려면은 현재 지금 F5.6에 200%로 찍으면은 여기 검은색이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중간 회색이 되려면은 이 색이 흑백으로 보이는 이 색이 중간 회색으로 되려면은 빛을 더 받아들여야 돼요? 덜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잘하셨어요. 빛을 덜 받아들이려면은 5.6에 200분의 1초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얘가 중간 회색이 되려면 빛을 덜 받아들이려면은 예를 들면은 F5.6이 되면은 여기는 F5.6에 중간 회색이 되려면은 60분의 초도 더 많이 받아들일 거니까 F5.6에 60분의 초가 중간 회색이 되는 거죠. 더 받아들여야죠. 그럼 느려지죠. 60분의 초 내려가야죠. 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는데 맞다고 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빛을 더 받아들여야지 얘가 중간 회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팅 200분의 1초가 되어 있지만 5.6에 60분의 1초 찍어야지만이 얘가 중간 회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자, 근데 만약에 흰색 부분을 지금 F5.6에 200분의 1초 찍었을 때 중간 회색이 되려면은 F5.6에 200분의 1초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F5.6에 500분의 1초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각자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중간 회색이 되기 위한 노출값이 각자 다 따로 있겠죠. 그쵸?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동굴이 있고 태양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 자기만의 중간 회색이 되기 위한 노출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간 회색이 될 때 전체적인 평균값을 냈을 때는 이 각각 자기네들이 말하는 노출값에 대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쵸? 자, 다시 원본으로 돌아갈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소아 선생님이 앞에 있고 뒤에 밝은 연기, 지금 흰색 커튼이 있어요. 막 너무 멋있는 펜션에 막 그 뒤에 나풀나풀하는 커튼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쪽 영역 같은 경우는 나는 중간 회색이 되려면은 F5.6에 60분의 1초가 돼야지 중간 회색이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쭉쭉쭉쭉 하다가 소아 선생님한테 딱 갔을 땐 나는 F5.6에 한 15분의 1초가 돼야지 빛을 더 받아들여야 되니까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얼굴 까만 거를 중간에 올리려니까 나는 F5.6에 15분의 1초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라고 의견을 제시해요. 그렇죠? 몸통도 그럴 테고 나머지 주위들은 다 비슷하니까 5.6에
60분의 1초를 고집을 하고 그렇다면은 대다수가 5.6에 60분의 1초를 원하는데 소수의 애들만 5.6에 15분의 1초를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노출 평균값은 몇 나올까요? 평균값은 F5.6에 60분의 1초에 근접한, 좀 낮추실 수 있겠죠? 근접한 노출값을 내가 우리한테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노출값을 찍게 되면은 뒤에 배경은 당연히 중간 회색 톤을 갖고 있는 애가 나와버릴 거고 수화선생님 당연히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전 지금 말도 천천히 하고 지금 최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이 무슨 일 하세요? 그래요? 아직 제가 말이 좀 빠른 거죠? 네, 빨라요. 네, 이렇게. 자. 일단은 답답해 죽겠죠. 자. 일단은 카메라가 노출을 재는 구간들이 다 있어요. 자기만한 그 정사각형 짜여서 구간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칼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흑백으로 받아들여서 중간 회색이 나온 노출값을 각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소아 선생님을 찍을 건데 소아 선생님은 까맣고 뒤에는 밝다면은 당연히 얘네들은 중간 회색, 얘는 흰색, 검은색, 밝은색 뭐예요? 무조건 중간 회색만 잡기 위해서 자기 노출값을 말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말하는 노출값으로 찍게 되면은 분명히 뒤에 흰색이고 앞에는 난 얼굴 좀 보이겠지만 원하는 대로 찍어주면 뒤에는 중간 회색이 되고 앞에 얼굴은 어둡게 물어진다는 얘기죠. 단적인 예로 선생님들 뭐 스키장이나 아니면 뭐 보드장 혹은 해변가 가시면은 얘네가 말해주는 노출로 적정 노출을 찍게 되잖아요. 눈 같은 경우는 다 서양이나 눈이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말해주는 적정 노출을 찍게 되면 눈이 흰색으로 안 나오고 회색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다 흰색이에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흰색이지만 카메라가 봤을 때는 너무 밝어. 그런데 중간 회색이 되기 위해서는 빛을 아니요, 덜 받아들여야지 중간 회색이 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중간 회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카메라 노출 재는 원리가 무조건 중간 회색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 회색. 자, 이때 우리가 그때 보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똑같이 소아 선생님이 저렇게 찍을 거예요. 찍을 건데 나는 솔직히 소아 선생님이 중요하지 이 주변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 주제는 소아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변분을 다 버릴 거예요. 버리더라도 소아 선생님 얼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노출이라는 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다고. 항상 중요한 부분을. 내가 만약에 소아 선생님 지금 봐도 얼굴이 어두운데 당연히 노출을 맞추게 되면은 얼굴은 제대로 나오겠지만 뒤에 보이는 것들은 내가 보기엔 좀 약간 밝게 보이지만 노출을 소아 선생님이 맞췄기 때문에 뒤에도 확 날아간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 노출이라는 거를 계속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약간 머리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에다 노출감을 맞추면 이 주변부가 어떻게 변하겠다는 거를 계속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이미지가 연출돼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지나가면서 여기 사진 괜찮다, 여기 장소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 노출을 내가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적정 노출값을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진이 어두워지거나 밝은 사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출값은 항상 모든 물체에 대한 노출값은 적정 노출값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출값을 산출해내는 게 어떻게 산출해내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그게 사진을 찍을 때 노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들이 말 빨라지고 있어요. 사진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게 노출값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혹은 내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출값을 제시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죠.
노출을 잘 만드는 사람이 사실 사진 잘 찍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는 전체 노출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노출감을 잡을 수가 없고 카메라가 전체적인 노출 제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을 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노출 재지 말고 카메라 기능 중에 스팟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팟은 뭐냐면요. 스팟은 뭐냐면은 가장 평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카메라의 중앙 부분만 재줘요. 중앙 부분만. 근데 이 중앙 부분 재주는 건 퍼센트는 알 수가 없어요. 카메라 제조회사랑 카메라 그 라인업마다 비율이 틀려요. 니콘 같은 경우는 평균 2.5%를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 화면의 2.5% 정도만 스팟을 잡아요. 니콘 같은 건 좀 넓어요. 4% 정도 잡아요. 카메라가 틀려, 캐논이 4% 정도 잡아요. 근데 다 틀려요. 근데 니콘이 스팟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잡기 편해요. 스팟을 잡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응용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소아 선생님이 좀 밑에가 있어요. 나는 소아 선생님을 노출값을 맞추고 싶어요. 근데 난 노출값이 뭔지 몰라요. 노출값을 잡을 때는 평균값을 잡았을 때는 5.6에 60분의 1초 전체 다 쟀을 때 전체를 다 쟀을 때는 F 5.6에 60분의 1초가 적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고장났어야 돼요. 사진을 적정대로 찍게 되면 뒤에는 중간에 색이 되고 선생님 얼굴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팟으로 재게 되는데요. 스팟은 제가 중앙만 재준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노출은 어디 맞춰져요? 뒤로 맞춰지죠. 똑같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난 소아생 얼굴 노출값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스팟 모드를 놓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으세요. 주제를 가져가갖고 그럼 프레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리면 되겠죠. 카메라를. 그래서 중앙 부분을 얼굴에 맞춰요. 얼굴에 맞춘 후에 카메라 반셔터를 딱 누르면 어때요? 노출값이 나오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죠. 근데 분명히 그 노출값이 5.6에 60%보다는 낮게 나올까요? 높게 나올까요? 높게? 낮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뒤에 배경은 밝잖아요. 소아선생님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두운 게 중간 회색이 되려면은 노출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5분의 1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노출을 쟀어요.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가 15분의 1초가 딱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은 그 값을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 값을 기억한 다음에 내가 처음 이제 찍고자 하는 다시 또 그 프레임을 세팅해놓고 누르면은 분명히 카메라는 나한테 야, 너 지금 찍으면은 100% 밝게 나와 라고 말할 거예요. 프로세스 깜빡깜빡 거릴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소아 선생님의 얼굴에 노출값을 잡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찍는 거예요. 딱 찍으면은 당연히 여기는 흰색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날아가죠. 하지만 플러스 제가 원하는 건 소아 선생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은 어떻게 나와요?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노출 잡는 원리인데요. 자, 근데 제가 항상 여기까지 제가 항상 노출을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항상 그렇게 노출 재면은 잴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안 알려드린 것은 AE라는 걸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AE. 노출값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A랑 AF랑 A랑 AF는 우리 셔터를 락이 되잖아요. 근데 AE랑은 노출값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일단 선생님 카메라에 보시면은 카메라 뒷판 보시면은 조금 조금씩 보이시나요? 별 표시 오른쪽 위쪽에 있을 겁니다. 선생님 A 버튼 당기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눌렀어요? 누르지 마시고 자 보세요. 다 배제 일단 다 잊어먹을게요. 다 털어버리세요. 자 지금 이게 F 5.6가 100분의 1초에 막 쭉 나오죠. 그쵸? 카메라 지금 눈에 대시고요. 뷰파이트 눈에 대시고 이 별표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별표 버튼. 자 누르면은 다이얼 돌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야. 아 그래요? 아니에요. 별표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 표시 뜨죠? 이 별 표시 뜨죠? 별 누르면은 선생님 니콘은 A라고 뜰 거예요 따로. 이쪽도요? 왼쪽 맨 밑에 맞죠? 안 되는데? M모드에서는 안 돼. 우리 M모드에서는 안 돼. 당연히 M모드 지원 안 하죠. 그러면 M모드 당연히 지원 안 하죠. M모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죠? 이쪽에. 이쪽 살짝 불러주세요. 그죠? 오케이. 매뉴얼은 지원 안 해요? 근데 M모드에서 써야 되는 M모드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기존만 하면 되는 뜨죠? 뜨죠? 뜨시나요? 오케이. 제가 좀 할게요, 이게. 엠모디에서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카메라 기존마다 틀려요. 기존마다 틀립니다. 자꾸 이제 비구격차 자꾸 논하지 마세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해보세요. 자꾸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세요. 아니, 선생님 이것도 있는데. 자, 찍히죠? 자, 안 되시는 분? 다 되시죠? 진짜 중요해요. 요거 알면 선생님들 오늘 졸업하셔도 돼요. 아니요, 그럼 가지 못해요. 자, 별표 보이죠? 이게 A 버튼이에요. A 버튼 뭐냐? A 락이라고 했고요. 지금 보세요. 누르면은 별표 잡히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딴 데 움직여서 찍어보세요. 지금 잠깐 AV 상태잖아요. 지금요. AV 상태죠? AV는 무조건 자동이잖아요. 그럼 노출값 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A를 어떻게 하냐면요. 바지에 뜨죠? 어두운 데 대놓고 별표 눌러보세요. 초점 아니고 초점 말고 별표가 어두운 데 놓고 어두운 데가 잡히래. 그럼 별표 잡히죠? 초점 말고 그냥 눌러도 돼요. 네. 누르면은 그러면은 별표 잡혔죠? 자, 이 상태에서 빼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밖에 밝은 부분 있죠? 밝은 부분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셔터 눌러서 AV면은 되게 자동으로 잘 나와야 되잖아요. 찍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완전 밝게 나오죠? 착각했어요. 밝게 나오나요? 아니, 정상으로 나오나요? 어떻게 나와요? 사람은 실내에서 떨어지고 지금 사람은 다시. 핸폰 나와요? 어떻게 나왔나요, 선생님? 밝게 나오는 완전 밝게 나오지 않아요? 밝게 하나도 사람은 없고 더 밝게 나와야 되는데? A가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이게 자, 선생님들 이게 뭐냐면요. 얘기 들어볼게요. 지금 다시 보시면은 별표도 없어졌죠? 그쵸?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어두운 데 대고 별표를 누르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제가 카메라가 어두운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눌러버리면은 어두운 곳 보고 있는 곳에 노출값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값 무조건 한 번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밝은 곳을 찍어버리니 당연히 안에가 이거 확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 자체가. 자, 근데 이게 한 번 찍을 때마다 리셋이 돼요. A랑 무조건 고정되지 않아요. 한 번 찍으면은 이 별표가 없어질 거예요. 맞나요? 이 저기를 나하고 누구를 찍어야 돼? 아닐걸요? 그 전에 저기 할 때는 한번 락을 걸으면 내가 풀잠이나 걸려 있었거든요. 이제는 카메라 안 들었다. 잠깐만. 내려봐. A 부분. 아, 얘가. 이거 봤는데 이거 정상이? 이거 아니? 어떻게 못 날라고 어떻게 말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걸 누르는 거야. 아니 이걸 이렇게 누르는 거야. 여기가 이거 누르는 얘는 눌러요. 누르고 저기 해야지. 누르고 찍어야 돼? 아니, 띵과 동시에 저기 없어요. 네. 거잖아요. 형쌤. 선생님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떼면 없어지죠. 리셋되죠. 자, 선생님 정리해드릴게요. 잠깐만 정리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단 선생님 니콘으로 잠깐 니콘 찾아보면 돼요. 니콘 먼저. 자, 선생님 니콘은 지금 캐논 잠깐 딴 생각하시고요. 니콘 선생님 두 분 들으시면은 A, E 버튼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누르면은 왼쪽 그 안에 그 뷰파인더에 A가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그 눌렀던 당시에 대한 노출감이 잡힌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에요. 떼면 풀려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해서 원하는 원하는 부분에 초점 맞추고 찍게 되면은 이 노출값이 적용이 돼서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렇게 눌러서 옮겨서 찍으면 슈가 아니에요. 소리 같지 않아요. 슈가 아니에요. 끼는 거겠는데 아니요. 매뉴얼로 해봤어요. 매뉴얼 해봤어요. 지금 그래서 적진 않잖아. 살아가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를 찍을 거예요. 영상을 하고. 그렇죠. 영상 나오겠는데 보세요. A 이걸 제가 여기다 맞출게요. 제 가게에다 맞출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A 버튼을 맞춰서 두 눌러요. 찍잖아. 눌렀죠. 날라가. 그러면은 이 안에 A랑 될것 같이 날라가. 맞죠? 자, 지금 노출감을 여기다 놔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두 상태에서 얘를 찍게 되면은 빛이 있잖아. 여기 어디 이거 많아요. 노출감이 있어요. 여기는 좀 고정이 그대로 찍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캐논님들 누른 상태에서 자, 아니요. 이건 몇 퍼센트 마세요. 자, 캐논은 선생님, 캐논은 저보세요. 선생님, 제 눈을 바라보세요. 선생님. 자, 캐논은 일단 뷰파인더를 보면은 앞에 별 표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똥꼬 표시를 띡 누르면은 생겨요. 별표가. 그렇죠? 생기는데 그 생겼을 때 그 노출감을 내가 잡아준 거예요. 5.6에 뭐 60%초 잡아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그 상태 그대로 딴 데를 이동해서 셔터를 살짝 누르잖아요. 원래 셔터 누르면 노출값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까 그 별표 누른 부분에 세팅이 된 거라서 그 상태에서 찍으면은 그 노출값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셔터 한번 찰칵하고 찍히잖아요. 찍히면은 이 별 표시는 사라져요. 이 내용이에요. 그럼 노출 어떤 데도 잡게 되는 거잖아, 맨 처음에. 지금 여기다 맞추면 여기 찍으면 네. 올라가는 어떤 데다 맞추게 되는 거 여기다 맞추면 여기서 어떤 데다 별빛이 나오게 딱 하면 어둡잖아, 이게. 네, 그럼 어떤 데 맞춰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상태로 가면
당연히 당연히 밝아지죠. 밝아서 날라가서 빨간 네, 그걸 말씀드려요. 그 A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그 만약 이거를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얘를 찍을 때 만약에 밝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극대화 대비시켜주는 건데 얘를 밝게 찍으려면 만약에 굉장히 밝게 찍으려면은 밝게 찍으려면은 내가 AV 상태에서나 TV 상태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올려서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매뉴얼 상태에서도 올려서 찍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노출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이제 이만큼을 찍을 거예요. 이만큼을 찍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용문서 선생님이 굉장히 밝거나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운 값이에요. 난 이걸 찍고 싶어요.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정확한 노출로. 혹은 스팟으로도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중앙 부분에서 노출값 잰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재면 매뉴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 바뀌어버릴 거면은 용문서 선생님을 제가 오른쪽 밑에다 놓고 싶어요. 근데 주변 부분가 다 밝고 용문서 선생님은 어두워요. 자 그러면은 재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로 놓고 스팟으로 노출된 다음에 그 노출값을 저장해 놓고 내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다시 가서 찰칵 찍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근데 스팟 노출로 해놓고 용문 선생님 얼굴에 제일 중앙에 놓고 별표를 띡 누르면은 용문 선생님 노출값이 잡히겠죠. 그 다음 신경 안 쓰고 원하는 프레임으로 찍어버리면은 용문 선생님 노출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응용하면은 클로즈업 사진이나 아니면 노출값이 굉장히 다양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쪽 지금 여기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 햇살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 그 스모그가 확 껴있으면은 빛 사이로 들어오는 빛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창틀로 들어오는 빛들이 보이겠죠. 그럼 난 그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빛 기둥의 노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잡으실 거세요? 그 노출값을 찍어보고 잡으실 거세요? 스팟 노출로 가까이 가서 초점 제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그 빛 기둥 앞에서 A 버튼 한번 딱 눌러주고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구도로 찍게 되면 그 빛 기둥이 그대로 잡힌다는 거죠. 뭐라 할게요? 아니 여기다 맞추고 이렇게 찍으면 날아가는 당연히 날라가죠. 여기 어두우니까. 그럼 그 A라고 버릴 때는 항상 스팟감으로 놓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 면에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색깔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A량을 걸 필요도 없어요, 사실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노출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은 빛 기둥을 찍고 싶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숲속에 빛이 한 줄기 푹 들어와요. 지금 피드백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오늘? 자, 푹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시면 돼. 푹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빛 기둥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평상시 찍을 때는 노출을 보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이 선생님 직접 앞으로 가서 빛 들어온 부분에다가 A 버튼을 한번 띡 눌러준 다음에 다시 원하는 위치에 가갖고 찍으시면 돼요. 혹은 스팟으로라도 그 부분을 띡 찍어놓고 찍으시게 되면은 그 빛 기둥이 찍힌다는 거죠. 날아가지 않고. 원래 예를 들어 우리가 찍었을 때 빛 기둥이 들어오면은 어두운 숲에서 빛 기둥이 들어왔을 때 찍게 되면은 빛 기둥에 맞은 이때는 거의 날아가잖아요, 사실은요. 날아가고 주변에 어두웠던 것들이 좀 밝게 싹 올라와 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때 스팟 노출 찍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럴 때는 스팟 노출을 활용해서 찍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A락을 통해서 미리 거기서 세팅을 띡 눌러놓고 원하는 구도를 찍게 되면 좀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노출감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원하는 빛에다 거? 맞춰야죠. 노출 원하는 곳에 맞춰놓고 네? 들어오는 빛에다 맞춰. 들어온 빛의 노출 맞추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주변부가 밝은가요? 제 손 빛나는 곳이 밝은가요? 손이 밝죠. 지금 여기가 제일 밝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노출값을 여기다 맞출 거예요. 맞추고 찍게 되면은 제 손이
그대로 보일까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죽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눈에 보기엔 밝게 보이지만 약간 어둡게 찍힐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죠? 평균 노출값을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노출값을 잡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노출값을 그대로 적정 노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제 손바닥에 있는 이 가장 강한 빛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노출값을 잡아버리면 당연히 이 밝은 부분이 지금 중간이 돼버리면서 여기는 당연히 확 어둡게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것만 떼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찍어요? 노출 가지는 나머지는 깎고 떨어진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옛날에 제가 스판 모드를 통해서 그냥 중간 제고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스판 모드는 그쪽에 중앙 맞춰놓고 매뉴얼 노출 맞춘 다음에 그 노출값 기억한 다음에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찍을 때 굉장히 많아요. 할 때마다 하실 거세요. AV 같은 거 넣어놓고 TV는 AV 넣어놓고 A랑을 한번 걸어주면 혹은 매뉴얼 상태에서 한번 걸어주면은 찍을 때마다 간단하게 적정 노출 그 기둥에 대한 혹은 그 주변의 밝은 빛에 대한 혹은 어두운 빛에 대한 노출값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귀찮으시구나. 네? 귀찮으시구나. 제가 똑같은 거랑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김 빠지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근데 네. 직접 찍어봐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5분 쉬시고, 알았어요. 네, 10분 쉬시고, 다시 치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